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친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저 에밀리아 브라운은 자타공인 이 분야의 권위자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죠. 수많은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곧 중국 문명이라는 저의 강의는 언제나 인기가 많았고 의심을 품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학기가 막 시작된 어느 화요일, 낯선 이름이 출석부에 눈에 띄었습니다. 박민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의실 맨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던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나름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가 수업에 참여해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수업 말미, 민지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지 씨.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설명하시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금속 활자나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은 중국의 영향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 뇌리를 스치는 번개 같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런 기술들이 중국에서 유입된 문화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다고 보죠. 그러자 민지는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창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무례함도 반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학문적 고민이 담긴 물음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저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수동적인 수신국일까라는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문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조명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학자로서의 자존심보다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질문은 저에게 단순한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관 전체를 뒤흔든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로 한 통의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교수 추천을 받아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일정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직접 방문하며 각국의 문명과 문화를 비교 체험하는 것이었죠.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걸까? 그렇게 저는 20년 가까운 학문적 확신을 가슴에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역사와 진실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학자라면 언제나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러나 민지 학생의 그 한마디가 제 내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썼던 논문, 수십 편에 달하는 강의 자료들, 심지어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었던 학술지까지. 모든 것이 어쩌면 특정한 시선에 편중된 결과는 아니었을까, 그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민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민지 씨, 며칠 전 수업에서 질문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저는 당신의 질문을 잊을 수가 없네요. 민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신 덕분에요. 그 짧은 대화 이후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외면해왔던 혹은 가볍게 넘겨왔던 수많은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선의 혼천이와 치국이, 고려 금속 활자의 기술력,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까지 하나하나가 분명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그것을 중국의 그림자 속에만 두려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동아시아 문명론 강의 교환을 꺼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강의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오는 동안 한국은 단지 참고로 언급되는 수준이었단 사실을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왜곡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야겠어. 모든 걸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껴봐야겠어. 그때 마침 발표된 동아시아 문화탐방 프로그램. 학과장에게 추천서를 부탁했고 예상 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제게도 변화를 위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일정은 다음 달 북경에서 시작해 서울로 넘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제 강의의 중심이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진짜 사실을 마주하고 싶은 갈망이 더 컸습니다. 민지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단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닌 독창적인 문명을 창조한 나라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바뀌게 됩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저는 익숙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전에도 학회 참석으로 중국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느꼈던 장대한 역사와 문명의 무게가 떠올랐죠.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도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의 유적과 문화에 깊은 기대감을 드러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익숙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와의 언어 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 길거리의 소음과 혼잡한 물론 이는 발전 중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문명이 유지되고 있는 걸까? 자금성, 만리장성, 서안의 병마용까지. 유적은 화려했고 역사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문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대, 중국의 삶과 고대 문명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듯한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한 편의 미래 영화 속 세트장이었습니다. 짐이 자동으로 분류되고 안내 로봇이 정보를 제공하며 공항의 어느 곳에서도 질서와 청결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인가요? 첫날 묵은 호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론트데스크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했고 체크인 과정은 앱으로 몇 분 안에 끝났습니다. 마치 제가 미래 도시에 도착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며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칼같이 정렬된 줄, 전광판의 정확한 정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동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식을 처음 접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점에서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철학.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의 정수가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인 동료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반찬을 다 매번 준비하나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께 나누는 식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찬은 하나하나가 마음이에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현재의 삶 속에 녹여내는 것. 한국은 그렇게 살아있는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경주로 향했습니다. 황룡사지, 첨성대, 그리고 불국사를 둘러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천 년 전의 기술과 철학이 지금의 한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외심을 넘어 경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고대와 현대, 전통과 첨단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은 중국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중심이자 새로운 문명의 좌표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강의할 수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던 한국 기업 방문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글로벌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한 첨단 스타트업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놀랍도록 젊고 세련되었으며 모두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저는 마치 실리콘밸리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그들은 기술과 인류애를 결합시키려는 진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를 넘어서 사람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 직원들과 함께 한정식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다시 모여 자연스레 대화가 오갔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저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치아에서 딱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전 중국에서 치료받은 임시 크라운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물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고 저는 식사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당황했습니다. 한국 직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치과 가셔야겠어요. 네, 지금이요? 밤인데요? 한국은 야간 진료 치과 많습니다. 가까운 곳 검색해서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밤에 치과를, 게다가 외국인을 당일에 받아준다고 어쩐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이들의 눈빛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강남의 치과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동 접수, 실시간 통역 시스템, 청결한 진료실, 환자 중심의 친절한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의 따뜻함. 괜찮으세요? 아프셨죠?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의사는 제 상태를 체크하고 30분 만에 정밀 진단과 처치를 마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불안은 단 한순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료비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험 없으셔도 9만 원입니다. 영수증 필요하시면 발급해 드릴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라면 900달러,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진료를. 이곳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30분 만에 고작 7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받은 것입니다. 차에 올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너무 친절해서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고요하고 단정했습니다. 네온사인조차 과하지 않았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지 영향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스스로 문명을 만든 나라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중국의 변방이나 동양의 수신국으로 여겼던 그 시선이 얼마나 편협했던가를요. 이제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당당히 중심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의 친절함과 세심함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인간적인 존엄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든 한국인의 친절이 과연 진심일까? 혹시 외국인이라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겉모습만 좋은 걸까? 하지만 이번 경험은 그 어떤 의심도 지워버렸습니다. 의료진의 눈빛, 말투, 손길 하나까지도 형식이 아닌 본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진료소까지 데려다 주었던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에밀리아 교수님, 치과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일정은 휴식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 짧은 메시지 한 줄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명을 이루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국인을 낯설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기려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명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남산에 위치한 한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현대어로 디지털화한 프로젝트를 소개받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대 문서와 지식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기술적, 철학적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습니다.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없이 걷던 저를 향해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혹시 우산 없으세요? 이거 같이 쓰시죠. 낯선 이가 건네준 우산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문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건축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이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민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의 질문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중심입니다. 고유의 품격과 철학, 그리고 미래를 향한 놀라운 추진력까지.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역사 속의 한 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요. 영국으로 돌아온 첫 강의 날, 저는 강단에 서기까지 오래도록 강의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 강의는 저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또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의안은 더 이상 진실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재구성 한국, 창조적 중심으로서의 재발견. 누구보다 먼저 눈이 반짝인 것은 중국 출신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중국 중심의 역사 해석을 해왔기에 그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부터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저는 최근 직접 한국에 다녀왔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설명해 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변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문명을 창조하고 세계에 공헌해온 주체였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학문에 몸담아왔지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난 강의를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중국인 유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대해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무지했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그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자는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 저는 이제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민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의 질문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저에게 진실을 일깨운 선생님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학자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질문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한국이 누군가의 시야를 바꿀 수 있다니 저도 믿을 수 없네요. 이제 저는 매 수업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명합니다. 조선의 과학, 고려의 인쇄 기술, 그리고 지금의 K테크놀로지와 K정신까지. 학생들의 눈빛은 매번 새롭고 때로는 감동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동아시아가 가진 다채롭고 균형 잡힌 문명의 조화, 특히 한국이라는 놀라운 존재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학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명의 증인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질문이 세계적인 학자의 시각을 바꾸고 역사의 중심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